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새만금 수질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숙 전라북도 새만금 추진지원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영기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남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곽동희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단법인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김택천 이사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환경청의 조사 결과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새만금호 중간 지점의 평균 수질이 6급수로 나타났다. 만경강에서 가까운 중간 지점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가 10.9였고 동진강에서 가까운 중간 지점은 COD가 11.9로 모두 6급수 기준치인 10ppm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물이 오염됐고 방조제를 쌓은 이후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는 방수제 공사 등 내부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부 공사가 끝나면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한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인 결과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만금호의 수질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그동안의 수질 개선 투자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화호의 사례에서 보듯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끊이지 않는 새만금호의 수질 논쟁,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만금호 수질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게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게 됐는데 먼저 이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도된 내용 보면 새만금호의 일정 부분이긴 한데요. 두 군데 지점 측정해 보니까 이게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수준인 6급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유희숙 단장님, 이 문제의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맞는 겁니까? 이 수치는? 네, 즉 혼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와 그다음에 총인 TP로 주로 나타나는데 TP의 경우에는 그간 계속적으로 개선돼 왔습니다. 그런데 COD의 경우에는 지난 4년간 목표 수질인 4등급 수준을 약간 상회하거나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8월부터 급격히 좀 나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수질 기준, 수질 측정치 자체는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총인으로 보면 그러면 그게 몇 급수 기준치인데 혹시 좀 밝혀주실 수도 있나요? 그것은 지금 목표 수질인 4등급 수질을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COD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C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점의 그 수질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또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인자는 강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온 또 외부 오염 물질의 유입 등 여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도 나왔지만 새만금의 상류, 만경강, 동긴강 수질의 경우에는 예. 그동안 저희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급격히 BOD랑 TP가 떨어지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류부의 수질이
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예. 저희가 위성 사진을 조금 보시면 천천히 하시죠. 카메라가 잡을 시간이 필요해서요. 예. 위성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상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도의 위성 사진이고요. 지금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방수제 공사이고 이 방수제 공사 내부로는 농업용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위해서 지금 호손의 수위를 마이너스 1.6m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수량이 절대적으로 좀 낮아진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 부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출 부지는 지금 물이 흐르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체 수역이 나타나고 이 정체 수역에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이런 노출 부지는 지금 향후에 농업용지 조성이라든가 동서 이축, 도로공사 등에 사용될 토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물길을 위해서 다 준설될 부분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이 지금 수질 악화의 원인이고 이것은 예. 장기적으로 해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짧게 더 요약하면요. 아까 그래프도 좀 보여주셨지만 새만금 호수에 그 흘러드는 물줄기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그동안 이제 수질 개선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 호소에는 수질이 좀 나쁜 건 사실이다. 왜냐? 수위를 해수면보다 한 1.6m 지금 낮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해서. 그래서 네, 물량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좀 적고 네. 또 노출 부지가 있으면서 이게 그 정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게 수질이 상당히 나빠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네. 거죠. 다른 분들도 이 원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곽동희 교수님이나 박영희 교수님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예, 예. 일단은 새만금 수질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전라북도 서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농경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산물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그런 부산물들은 일차적으로 생분해가 끝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BOD로는 잡히지 않고 COD로는 좀 높게 잡히는 그런 수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질이 이제 이번에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가뭄의 영향도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정체수역에서 조류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게 COD로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정체수역 때문에 COD가 좀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유희숙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출 부위가 형성돼서 말하자면 좀 수질이 악화됐다 하는데 물론 노출 부위가 있어서 정체 수역이 돼서 수질 악화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소 그것은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수질 원인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수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수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흐름이 말하자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유속이 세고 작고가 달라지고 방향이 처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그 방향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데이터가 말하자면 획득하는 과정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게 영향을 미친 것은 저층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말하자면 준설을 동원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재부유하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노출 부위가 형성돼서 수면적이 감소해 가지고 흐름이 달라지는 영향은 크게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방수제 공사하는 데에 연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층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층에 쌓인 오염물질 그동안에 들어왔던 아까
곽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BOD 같은 경우는 분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없어지지만 예. COD 같이 남분해성 물질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층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예.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혼해에 그게 쌓여 있어서 뭐냐면 저 변화를 거치하는데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가 예. 물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공사 방법에 의해서 다시 수중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수질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죠. COD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도 계속 새만금 그렇죠. 수내에 남아서 악영향을 예. 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 남아 있는 저 퇴적물이요. 예. 예, 이제 매몰된다거나 해서 영구히 말하자면 깊숙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예. 그게 이제 저층 표면에 있게 되면 계속해서 말하자면 재부유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가라앉아서 퇴적물로 딱딱하게 네. 굳어지면 괜찮겠지만 수중에 떠돌아다니면 수질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김택천 이사장님.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수제 공사의 그 침전물 같은 경우에도 유속이 심할 때는 또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도 충분히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예. 그건 보충이었었고 예. 저희들이 보건대는 수질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7개 시군의 유역 전체를 우리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그 수질 오염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점오염원 위주의 그러한 사업이나 재정 투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새만금의 비정오염은 43.8%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질 오염이. 그동안에 비정오염원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너무 적었죠. 특히 이 도시계획이나 농업 비정오염원 같은 경우에 그 7개 시군이 중에서도 김제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농사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나 재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었다. 예. 또 하나는 축산 분뇨. 유역의 축산 분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좀 잠깐 예. 좀 들어보시면 예. 소의 두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새만금의 가축 사육 두수가 전체 사육 두수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일일 그 오염 발생량이 18,285제곱미터나 좀 된다라고 축산 분뇨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60%의 수준, 이게 새만금 수질의 거의 60%의 오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축산 분뇨가 계속 지금 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1단계와 2단계에서 거의 뭐 2조 5천억을 투자해도 예. 비정오염원과 관련된 투자들은 거의 10억도 안 되는 2조 5천억 중에서 비정오염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형태여서 앞으로는 뭐 비정오염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보면 안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비정오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유희숙 단장님, 그 나머지 교수님들이 그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다르게 약간 원인을 보셨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그 노출 부지가 생겨가지고 그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 이것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 예. 작은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예. 사진에서 보셨듯이 바로 물이 흘러야 될 자리에 그대로 가장 가운데에 있으면서 정체 수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것은 그렇게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남분해성 물질들이 쌓여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그것을 낮추는 노력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시일이 흘러서 내부 개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수량도 좀 풍부해지고, 또 물길도 좀 흐르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수질이 그러면 얼마나 잘 개선될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그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이런 요소가 좀 사라진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농업용지 구간인데요. 그 사급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측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새만금 수질에 대한 되게 중간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래의 수질을 예측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로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수질 예측하는 이제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모델링 기법은 우리가
그 모델을 운영할 때 그 입력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줘야 하는데 예. 그 입력 자료에 지금까지 새만금에서 실시했던 그런 보안 대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효과를 갖다가 이게 반영시켜야 합니다. 모델에다. 예. 그때 모델에 말하자면 그 대책의 효과가 얼마냐 하는 그런 입력을 주는 데에 따라서 말하자면 모델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제도를 잘 평가해봐 가지고 예. 입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말하자면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보면 수질은 말하자면 개선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현상대로 갈 것이라든가 좀 악화될 것이라든가 하는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에 있는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평가해서 반영시키냐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입력값이 이제 그 얼마로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세워놨던 그런 대책들이 예. 얼마나 이게 수질이 개선되냐 하는 그 효과죠, 효과. 예, 알겠습니다. 곽동희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COD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얼마나 빠르게 완만한 추세로 바꿔놓느냐가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요. 일단 지금 방수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방수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해수 유통량이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아울러서 빗점오염 대책이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점오염원 위주로 예, 예. 향후에는 이제 빗점오염 관리 대책이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완만하게 추세로 꺾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만금호의 이 수질 문제는 지금 생긴 문제는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된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빚어지다 보니까 이게 투자 도대체 하긴 하는 거냐 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그동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는 2001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1,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 1조 4,68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새만금을 둘러싼 7개 시군에 걸쳐서 하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사용이 됐고요. 2011년도부터 이제 2단계 사업에 들어갔는데 이때에는 1단계에서 좀 미흡했던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하천 복원 등 빗점오염 저감 대책하고 그다음에 가축 분뇨 관리 또 우리 지역 내 왕궁이라든가 용지 지역의 환경 대책, 그다음에 총인 처리 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천천히 해주시죠. 예. 14년간 약 2조 4천억 원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예. 사업별로 투자한 내용을 보면 이게 새만금 호수로 들어간 예산은 아니고요. 예. 새만금을 둘러싼 7개 시군에 환경 기초 시설의 83% 1조 9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가축 분뇨 처리장의 약 8%, 생태하천 복원의 6%, 또 왕궁용지 축사 매입 등의 2%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이 환경기초시설 83%에 투자된 내용을 보시면 보통 하수 관거에 거의 55%가 투자가 됐고요. 예. 그 우리 시군의 하수 처리장의 24%, 그 밖에도 함립식 하수도 원유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이런 데에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그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투자된 돈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의 7개 시군에 걸쳐서 그 환경 정비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고요. 덕분에 사실은 우리 도내 시군의 하수도 및 하수관거 보급률이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2000년도에 보시면 42%로 타 지역의 약
60% 수준입니다. 예. 이 60% 수준이 그동안 새만금 수질을 그런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뭐 관거 그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을 투자하면서 전국 평균 수준을 거의 다 지금 예.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투자는 이제 새만금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호수 그리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그 좋게 하기 위한 것일 텐데 그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그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그 결과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변에 보시면 전주천, 익산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맑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농촌 지역에 가서 보시면 이 또랑물 이런 것들도 많이 정비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결과이고 그런 물들이 모여서 지금 새만금에 닿기 전에 만경강 동진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만경강 동진강에 BOD라든가 TP를 보시면은 급격히 저하되면서 수질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새만금 수질로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 효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내 도민들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을 시켰다. 이런 예.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조 4천억 정도의 그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다.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이게 효율성 있게 또 적절하게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영규 교수님, 곽도 교수님 또 김택진 이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규 교수님. 예.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떤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세워놨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예.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검토도 하고 평가해서 말하자면 그 대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약간 좀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그 대책의 효과를 좀 보는 거죠. 알아보는 것인데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현장에서 즉시 관측한 그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작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병행해서 말하자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수질 관리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전무했던 것을 새만금 유역 통합 정보 시스템인가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퍼블리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노력을 위해서 전보다는 자료가 축적되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데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에 세워졌던 대책이라든가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다시 활용하는 면은 다소 지금까지 미흡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동희 교수님. 네. 전라북도 도민이 새만금에 쏟아준 관심, 열정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정부에서 이 새만금 상류 지역에 투자한 비용은 그리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2조가 넘는 돈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 같지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저오염원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기초시설 확대가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비저오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만금 상류 지역에서는 비저오염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산재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잡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저오염 문제가 우리 이제 떠오르는 당면 과제인데 이런 부분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다음에 관계부서 특히 농림축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예. 새만금 유역의 그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일단 바람을 기초적으로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비점 오염원을 개선하기 위한,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니 그렇게 향후에는 그게 예, 이제 더 중요하게 예, 부각이 될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김택전 이사장님. 네. 우리 저희 큰 문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지만 예. 올해만 진행되고 있는 수질 예상 비용인데요.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하수 관리에 1,323억이지만 비점 오염원 관리에는 3억입니다. 예. 3억이어서 오히려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버린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이지만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과 관련된 이런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확충돼야 된다는 건 이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업 시도가 세 개의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정책이 정말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새만금 유역을 친환경 농업단지나 이렇게 설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확을 위한 농업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어서 오히려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새만금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업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여가는 이런 정책으로도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허가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새만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축산농가가 과연 늘어날 것이냐 안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늘어난다고 전제를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이 수질 오염의 새로운 방법일 텐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빈약하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또 하나 있기도 하고요. 또 7개 시군의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비점오염원에서 도시발전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하수도를 내고 도로를 내더라도 우수가 침범할 수 있는 걸러질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차량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공기 오염이 우수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비점오염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취급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말 예산 투여가 공공적으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허가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던가요? 지금 진안군만 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허가제도 조건부 허가제가 필요하죠. 적어도 축사를 지을 때는 100두, 200두, 300두를 할 때에는 지금처럼 불뇨 처리를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보다도 자체적으로 작은 단지화해서 작은 단지에서부터 처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예. 지금도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영원히 허가를 받은 지역이어서 그건 그 다음 사람한테도 그 동네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되고 판매되는 매매가 되는 그런 형태여서 예.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저는 이제 예.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시군마다 그 거리 제한을 조례로 규정해가지고 다 그 막 허가제로 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 농업과 관련해서는 비료 농약 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겠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겠느냐 혹시 이런 예.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농업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 하나의 큰 밭을 두고 비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이 흘러서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이미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논이나 밭에서 흘러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작은 습지를 활용을 해서 자연 정화를 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방법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이 친환경 단지라고 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다기보다도 저농약으로 쓰되 그 나머지 걸러지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새만금 유역의 그 오염 부하량으로 따졌을 때 점오염보다 비점오염이 훨씬 많고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그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비점오염은 잡아야 그 오염 물질도 잡혀야지 않나 이런 뜻인데 그 대신 또 비점오염이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약에 예산만 투입된다면 이런 것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비점오염은 말씀하신 대로 예. 발생 때는 비점오염 물질이 적습니다. 점오염원보다, 점오염 물질보다. 그렇지만
점오염 물질은 환경 기초 시설에 의해서 거의 제거가 되고 방류될 때는 하천에 방류될 때는 그 비율이 비점오염 물질이 훨씬 이제 크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비점오염 물질은 장치나 어떤 시설들을 가동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예. 점오염원처럼 1년 내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강우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365일 중에 불과 며칠만 가동이 되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효율 발휘를 못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그 시민이나 도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이해나 어떤 그 실행 이런 부분이 수반이 안 된다면 어떤 오염물질 방지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 배출하는 양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 그 접근할 때는 어떤 시설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예.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관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박영희 교수님께서도 혹시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곽 교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예. 좋은 이야기 했는데 비점오염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인 한계는 방금 말씀한 대로 제거 효율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점오염 같은 기초시설은 BOD나 COD를 뭐 8, 90% 정도 제거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비점오염의 제거 효율은 보통 한 20% 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한 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새만금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점오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점오염원이 궁극적으로 호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전혀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들어오는 것을 뭔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경강과 동진강에 보면 그 제외지라고 해서 제방 안쪽에 경작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작지들을 요즘에 와가지고 하천 정비 종합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개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효율이 좀 다소 떨어지지만은 그 어떤 색강수로라든가 생태 습지라든가 인공 뭐 저류지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한번 통해서 본류로 들어오게 하면 다소 말하자면 비점오염 물질을 조금이나마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비점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우리 새만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시설들을 좀 제해지 내에 말하자면 설치해서 지천에서 바로 본류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비점오염원은 예산만 몽땅 투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군요. 예. 도에서도 혹시 이 비점오염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저희 도하고 이제 환경부에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해서 2013년도 말에 새만금 유역의 27.6%에 해당하는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국비가 한 50%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되던 것을 7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이런 관련 사업이 1개 사업, 한 개 사업만 추진되던 게 올해에는 전주시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같은 한 5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구체화되면은 새만금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 관리 방안이 좀 제시가 되고 또 시군별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정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시군 특성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 보급도 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야기 초점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이 새만금 호 수질에 대해서 이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죠. 이 중간 평가 왜 하는 것이고 그 평가 결과 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환경부에서는 이제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이 있고 그 목표 수질이 달성된다는 전제하에 담수화를 목표로 예. 지금 현재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5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됐던 그런 사업들이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 효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 관리라든가 오염원의 변화 등을 이렇게 모델링해서 반영을 해서 2020년도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이제 평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면 좀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종합 대책에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중간 평가를 위한 뭐라고 하면 수질을 뭐 채집한다든지 뭐 요런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겠군 그것은 지금쯤. 계속 항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일 중점이 두는 것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책들이 수질 변화에 어떤 식으로 2020년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쭉 예측하는 작업을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중간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뭐 해수 유통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혹시 판단을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예 제외가 돼 있는 겁니까? 원래 중간 평가를 하는 목적을 그 종합대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예측을 해서 혹시 그것을 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중간 평가를 한다 하고 중간 평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중간 대책에 그게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군요. 일단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 추가적인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추가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 목표가 바로 예. 이제 담소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그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만금호 수질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해수유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깐 그 문제를 토론을 하고 좀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김택준 이사님께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만금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사회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치루었던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을 결정하는 그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이죠. 한번 해수유통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놓은 그 자체만 가지고서 전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보다도 지역 내의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새만금 저는 거버넌스를 좀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미 마산만이나 시화호 그리고 광양만, 울산연안이나 부산연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산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결정권이 굉장히 정책 결정권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지역의 거버넌스 기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거버넌스 기구가 이 해수유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까지도 하나의 아젠다로 좀 책정을 해서 우리 전북의 정말 미래 산업인지 정말 이런 것들도 서로 고민해보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거버넌스를 좀 주장하고 싶고요. 꼭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이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새만금을 풀어가고 자연과 풀어가는 방법에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란, 이안, 삼안, 사안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성을 좀 언제든지 존재해 좀 두고서 사회적 갈등을 좀 풀어내는 시스템에 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를 위해서 각 민간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치를 한번 이루어보자.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화호의 상생협의회가 있는데요. 시화호의 상생협의회는 시화호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질에서부터 오히려 도시개발 문제까지 개발의 이익금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만금 상생협의회 새로운 결정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도시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5천억이 나와 있는데 이 5천억을 수자원공사가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시화호에 그대로 투자하는 걸로 이 상생협의회가 결정이 되어 있듯이 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익이 있다라고 보면 그 이익을 또 다른 환경 개선 비용이나 지역사회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 새만금 거버넌스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십니다. 곽동희 교수님, 이 해수유통 주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해수유통이다, 담소다 할 때 찬반에 두 가지 이 프레임에 갇혀있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해수 유통인가 아닌가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해수 유통도 아니고 담수화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환경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해수 유통을 하게 된다면 해수 유통이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후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용수 부족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예. 이제 전라북도는 그 농업용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럴 때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수자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예.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새만금 사업이 담수호를 기초로 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서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수질 하나만을 보고 해수 유통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앞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해수 유통도 하나의 방안일 그중에 예. 방안입니다. 예. 다만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지 예. 수자원 문제 해결이나 예. 지역 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나머지 방안도 함께 대책이 예. 마련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예. 수질 하나만 생각하고 해수유통이다 뭐다 이렇게 논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론도 좀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가져가자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박영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해수 유통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수질 관리 대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예. 것인지 검토하고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현상에 사로잡혀 있냐면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그 자료를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모든 수질이 전부인 양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그 현장의 모니터링 수치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의 수질이지 미래의 수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말하자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자면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유 단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질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2단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쭉 진행되는데 10년간 총 45개의 말하자면 대책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15년이니까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효율이 좋은 말하자면 점오염이나 기초시설의 많은 확충을 예. 둬가지고 예. 수질 효과에 말하자면 높은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 말고 아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봤지만 새만금의 수질은 빗점 오염원을 잡지 예.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 후반기에 말하자면 빗점 오염원에 대한 시설을 해가지고 도입해서 그것을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실시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예. 지금 뭐 해수 유통을 하냐 뭐 담수화를 하냐 그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빗점 오염을 개선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희식 단장님께 여쭤볼 질문은 아마 그 전라북도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해수유통 절대 불가 아마 이럴 테니까요. 만약에 이건 시청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수유통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 곽대 교수님께서 수자원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요. 저희가 새만금을 바라볼 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25년간 무엇을 했느냐 예.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는 새만금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새만금의 근간이 되는 것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이고요. 예. 이것들을 몇 차례 바꾸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도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해수유통 부분을 담아야 된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크게 바꿔야 됩니다. 예. 용수 부분도 말씀하셨던 대로 용수 부분도 그렇고 용지 조성 부분도 그렇고 예. 다른 기반 시설도 그렇고 예. 수질 개선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미래의 수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확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저희는 또 나름대로의 그 개발 계획들을 지금 차근차근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저희는 좀 그동안 그 진척이 더딘 새만금 사업이 이제 조금 속도를 붙이는데 예. 좀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들한테 예. 좀 독려하고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 시점에서는 예.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들은 예. 저는 정치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섯 분이 지나가셨는데 대한민국의 국토 사업 중에서 대통령이 5명까지 지나가서 준공이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 좀 그러한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권들이 예. 이 사업에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도 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아마 전라북도의 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답답해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은 한 분당 한 20초 정도만 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철 사장님. 예. 이걸 못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처리 방법은 사후 처리 방법이죠. 예. 이건 사전 예방 방법인데요. 각 마을마다 도랑이 50가구 이상이 되면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50가구 이하가 되면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고 있는데요. 예. 나는 이런 작은 마을까지도 하수 처리장 내지는 오히려 습지, 자연 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좀 새로운 비점오염원의 방법이기도 하겠고요. 예. 이제는 비점오염원 계획 이제 나왔다고 하잖아요. 수질 처리 25년 중에 비점오염이 이제 나왔다고 한다면 너무 늦은 것인데 이제는 도나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게 좀 적극적인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재정 투여 계획 또 이 새만금이 정말 정무 것인지라고 하는 예. 정부 종합계획 이런 부분 예. 쪽에서 좀 접근을 해서 예. 정치권에서 알겠습니다. 완공 시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얻어내는 예.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곽동희 교수님 시간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야 뭐 다각적인 또 여러 기관에서 추진할 거니까 그동안의 관심이 상류 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호소 자체에 좀 집중을 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니터링, 조사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들이 침전이 되는지 녹조로 조리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향후 한 5년 정도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수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예. 저는 전라북도는 중간 평가를 통해서 철저한 어떤 점검을 좀 해봐야겠고요. 전반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은 후반기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 사업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수질 개선에 관한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좀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책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대책과 노력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번 중간평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 중간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유희숙 단장님. 네, 최근에 새만금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중 경협단지 지정됐고요. 예, 예. 올해 한중 FTA 산업단지 단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규제 특례 지역 발표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동서 이축 도로의
이번 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 거고요. 예. 내년 초에는 남부기축도로도 착공이 예. 되고 이러면서 기반 구축도 왕성히 이루어지고 그러면 개발과 투자 이 양쪽이 지금 이제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저희 생각으로 개발과 투자가 수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시군과 함께 또 중앙부처와 함께 2020년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만금 사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는 답답하게도 앞으로 새만금호의 수질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확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호에 관한 수질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논쟁을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